지난 시간에도 그 헤지아이에서 변동성이 앞으로 좀 높아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 헤지아이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쿼드 4거든요. 쿼드 4. 쿼드 4 들어보셨나요? 쿼드 4?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여기 헤지아이에서 맨날 주장하는 어떤 사이클 모델 중에 4분면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쿼드 4가 황소들을 막 놀고 있는데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이분이 헤지아이의 파운더이자 CEO인데 영상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저는 헤지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만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럴싸한 거는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헤지 펀드 이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옛날 모델들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쿼드, 이 4분면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1분면으로 보면은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고 monetary policy 그러니까 통화 정책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성장성과 인플레이션과 이 policy GIP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growth inflation policy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4분면을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디락스로 되게 좋다. 동화 속에서 나오는 세 마리 곰과 골디락스 얘기 있잖아요. 미지근한 수프 같이 그냥 아무데나 먹기도 좋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해서 막 좋. 뭐 이런 상태다 해서 이제 1분면이 있고 또 2분면이 성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은 근데 올라가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리플레이션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때쯤에 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여기 더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쿼드 4로 간다 이거죠. 이제 결국에는 성장성도 줄어들고 인플레이션도 줄어들면서 심지어 모네터리 폴리시가 도배시 비둘기로 간다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지? 쇼츠시나?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고 항상 이분들이 하는 말은 사이클 타면서 그때그때 맞는 투자 자산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쿼드 4 때는 금이나 US 달러나 이런 게 제일 좋고 이제 커머디티나 주식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나 리치주나 헬스케어가 이제 또 좋아진다 이런 말을 뭐 통신이 좋아질 수도 있까 뭐 이러고 오히려 지금까지 좋았던 에너지나 테크나 뭐 테크가 계속 끌어왔고 또 에너지 최근에 많이 좋았잖아요. 파이낸셜도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더 멀리 보는 거죠. 더 멀리 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또 할 얘기는 항상 이거죠. 팔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항상 있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좋은 것만 따을 수도 있어요. 09년부터 21년까지 본 거니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뭐다 좋은 것만 따왔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세부적으로 보면 안 좋은 뉴스는 항상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도 있었어요. 이 사이사이에. 그래서 더 멀리 볼까요? 1950년도부터 보면은 물론 그 전에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이 오면은 진짜 무서울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막 이렇게 흔들 하는데 물론 이렇게 막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결론은 팔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고 그래서 좀 걱정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좀 낙관적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런 분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판에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The pessimist sound smart, but optimists make money라고. 비관론자는 똑똑하게 들리는데 낙관주의자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진짜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치, 그 사람들은 목표가 다르죠. 10년, 20년, 뭐 30년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에 뭐 자식들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만이 한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해지아이도 사실 사이클을 타는 그 모델을 좋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뭐 착착착착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도 엄청난 대폭락장이 온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요즘에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파란색이 딱 장 오픈하자마자 사고 장 끝날 때 파는 거죠. 인트라데이 그러니까 낮에만 투자하는 거고 요거는 밤에 그러니까 장 끝나기 전에 사고 장 오픈했을 때 팔고 여기 보이시나요? 물론 변동성이 훨씬 커요. 여기 위에 오버나이트가 더 크죠. 근데 이 변동성만 잘 타고 간다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밤에 편하게 자도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수익은 다 밤에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꼭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S&P 500이랑 나스닥도 다 똑같아요. 파란색이 밤에만 투자한 거고요. 근데 캐나다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밤에는 개인들이 보통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밤에 있는 게 스마트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 스마트만이라는 말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 낮에 막 트레이딩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덤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바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 기분 나쁜데 뭐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시황 제가 준비한 다예요. 항상 그랬지만 시황 같지 않은 시황. 여기 이 작가님 말씀처럼 월가 애들 말 바꾸는 거 보면 정말 사기꾼은 진짜 애기다. 기가 막히죠 진짜. 예. 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맨날 욕하잖아요, 사실.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고 말 바꿨다 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 이거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천재적인 사람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매번 맞추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즘 금리 인상 뭐 어쩌고 하잖아요. 네,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까? 이거 한번 빨리 보고 있습니다. 빨리. 사실 요새 제일 걱정하는 게 70년대, 80년대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뭐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너를 띄웠죠.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괜찮은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엔딩 금리 레이지. 스타팅 레이트랑 엔딩 레이트인데 1971년부터 3년 만에 3.75에서 13%로 올라갔었어요. 이때 S&P가 당연히 흔들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76년에 5.5에서 뭐 한번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2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때는 68%가 올랐어요, 시장이. 그리고 뭐 계속 그렇잖아요. 뭐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렇게 기간별로 좀 넓게 잡아서 했지만은 85년도부터 88년에는 또 52% 했으니까 이게 또 평균을 내보면 한 2, 30 정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진짜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장이 막 50% 하는 적도 있어요. 중간에 한번.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이 회색을 친 게 아마 리세션인 것 같은데 뭐 리세션이 있죠 중간에.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주가 오히려 무서운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왜냐면 기업이 계속 망하니까 그래서 워린 버핏이 오를 수도 아니면 존 보글 지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따로 지수랑 관련된 포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퀄리티 주식도 좀 이렇게 모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왕에서 얘기했던 이런 엄청난 성장주는 약간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깔고 들어갑니다. 전 70% 빠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커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수년간의 슬픔과 고통과 이거를 바탕으로 느낀 건데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스윙을 잘하신 분들은 좋겠죠. 근데 저는 만질수록 비누처럼 녹더라고요, 계좌가. 그래서 그냥 두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좀 월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때 뭐 샀지? 애플 샀고 애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클라우드 플레어랑 데이터 도구 딱 샀어요.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이체네. 저도 형님 말씀처럼 자동이체나 사고 그리고 월말 정산하고 뭐 더 사고 계속 사는 쪽으로. 하여튼 지금 오늘은 클라우드 안 하고요. 제가 호모한테 좀 쉴 시간을 줬어요. 오늘 클라우드 했으면 아마 이제 형님 당분간 한 달간 쉬시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니 거의 무슨 클라우드 전문 채널이 돼버려서 지금.